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철 경제영사입니다. 오늘 20번째 찾아가는 취업 장어 세미나 개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민법 전문 이승우 변호사님 모시고 OPT랑 영주권 같이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제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꼭 제가 두 달 만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OPT에서 바로 영주권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전에 간략하게 이제 OPT에 관련된 법규들을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OPT 관련 법규에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불법 체류가 자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이제 CPT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수업과 관련된 커리큘럼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CPT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그 과목과 관련된 직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카운팅을 공부한다면 어카운팅 펌에서 학교로부터 CPT 카드를 받고 어카운팅 펌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학교 다니는 도중에 받는 걸 CPT라고 그러고 OPT라는 거는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받는 월급 퍼밋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CPT 후에 OPT를 신청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CPT 기간 중에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OPT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CPT를 이제 20시간 미만의 이제 파트타임으로 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졸업 후에 OPT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만약 CPT 20시간 이상을 CPT 기간 중에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다면 OPT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T 기간에는 무조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중요한 법규가 OPT 신청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PT 신청 기간은 졸업하기 90일 전이나 졸업 후 60일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3이라고 적혀 있는데 3이 아니고 30입니다. 죄송합니다. 90. 30일이란 뭐냐 하면 그 학교에 그 DSO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 이제 관리하는 그 학교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DSO라는 오피스가 서비스에 OPT 추천을 합니다. 그럴 때 추천하는 편지를 서비스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 서비스에 편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OPT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DSO가 언제 그 편지, OPT 추천하는 편지를 서비스에 보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30일 지나서 OPT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신청이 기각이 되는 거죠.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OPT 기간 중에 비고용 허용 기간, 예를 들어서 내가 OPT 카드를 받고 잡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잡을 찾는 기간이 90일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한 달 만에 잡을 찾더라도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일을 그만둔 기간이 찾는 기간하고 합쳐서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90일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불법이 되겠습니다. 스템 OP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과목이나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매틱스 과목을 듣는 사람한테 주는 OPT 카드인데, 이 스템 OPT의 경우는 한번 1년짜리 스템 OPT 카드를 받고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연장하면서 30일
비고용 허용 기간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스템 OPT 경우는 120일의 비고용 허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만 이제 무직으로 있어야지 그 이상 무직으로 있게 되면 바로 불법이 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OPT의 고용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일하셔야 됩니다. 20시간 밑으로 일하시면 이제 OPT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고용 상태라는 의미는 월급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거.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이제 어카운팅 펌에 20시간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OPT 고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잡을 못 구하고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자기가 자영업으로 OPT 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이럴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돼요. 파타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OPT 발런티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고용을 한다는 거는 월급을 준다는 건데요. 발런티어라는 거는 무급이에요. 월급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은 일을 해야지 OPT가 유지가 된다. 대신에 정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빙 서류는 일을 시작한 시간, 일이 끝난 시간, 그리고 고용주가 서명을 해줘요. 그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고용주를 찾지 못할 경우, 죄송합니다. 고용주를 찾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90일 안에 고용주를 못 찾았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학교로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학생 비자가 살아있다면 제3국을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을 하는 겁니다. 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입국이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때는 I-20를 새로 발급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비자가 죽었다면 I-20는 연장을 받았는데 비자가 죽었다면 미국 내에서 또 연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또 신분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네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 되더라도 학생 비자 신분에서 150일 미만의 불법 체류는 이거는 한번 리인스테이먼트 신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180일 미만의 불법 체류를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하더라도 비자가 살아있다면 제3국을 가서 새로운 I-20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학생 신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150일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 비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나갔다가 휴가 중이라든가 이제 겨울 방학 중에 한국에 나갔다가 몇 달 있게 되는 경우도 150일 전에 들어오셔야 돼요. 150일 이후에 들어올 때는 그 학생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받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거에 요 OPT 관련한 가장 중요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OPT에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나 이런 질문인데요.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신분에서든 영주권을 다 신청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주권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나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가 있냐 없냐. 내가 그걸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OPT 상태든지 아니 OPT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비 신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날 고용할 회사를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자마자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면
그 회사에서 무슨 직책으로 일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노동청에 그 직책에 상당하는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 리퀘스트라고 그래요. 요게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5달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5달 이후에 만약에 3만 불을 1년에 월급으로 책정을 했다면 그 3만 불 월급을 가지고 내가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 광고를 한다는 의미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먼저 주는 겁니다. 외국인 고용주가 고용하려고 하면 미국 법에서는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고용 기회를 먼저 주는 광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광고 기간이 2달 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60일이죠. 그래서 그 60일 동안 광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OPT 기간이 1년이면 아주 시간이 이제 짧잖아요. 그런 경우는 변호사와 협의회와의 적정임금 신청하고 광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정임금 신청을 오늘 했다. 그러면 한두 달 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가 2달 만에 끝나니까 만약 2달 후에 광고를 했다면 4달 후에 이제 광고가 끝나겠죠. 그리고 한 달 더 기다리면 적정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적정임금이 나오자마자 바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노동 승인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 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만한 노동 인력이 없다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걸 이제 이민국에서는 이민국이나 노동청에서는 간략하게 펌이라는 말로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노동 승인서를 신청하면 그게 결과가 5개월 만에 승인이 납니다.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거절되든지 아니면 오디시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 감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광고 과정에서 광고가 이제 주로 뭘 요구하냐면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잡 사이트에 30일을 광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데이 뉴스페이퍼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연달아서 이번 주 일요일 날 한 번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한 번 하는 그 광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데이로 10일 동안 회사 내에서 공지를 해야 됩니다. 회사 내 다른 노동자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광고 과정을 정확하게 거쳤는지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게 오디시예요. 통상은. 그래서 요게 걸리게 되면 추가로 5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까지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승인이 되면 우리 이제는 이민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민 청원 서류 넘버는 I-140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분 조정이란 말은 내가 비이민 비자에서 비이민 신분에서 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서류가 I-4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140 이민청원, 이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 하면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건 통상 전년도 텍스 리턴상의 넷인컴이 고용인에게 줄 수 있는 임금보다 높으냐 안 높으냐 이게 이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검사하니까. 그 다음에 I-485는 뭐냐 하면 이민국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민자가 미국에 왔을 때
첫째 이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하고 경제적으로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이제 관련 서류들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럴 경우는 485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범죄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채취를 통해 가지고 다 검사를 하겠죠. FBI가.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것도 검사합니다. 메디컬 이그잼 검사하고요. 그래서 요 기간을 보면요. 이민청원 같은 경우는 I-140 같은 경우는 급행으로 처리하면 15일 걸립니다. 그러나 보통 빠르기를 하면 6개월 걸려요. 그리고 I-140과 I-485는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행으로 신청을 하면 I-140은 15일 안에 승인이 되고요. 485는 동시에 접수가 되면서 신분 조정 과정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85 신청하고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월크퍼밋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신청하고 12개월 후에 인터뷰를 보고 485가 승인이 되는 거예요. 485가 승인된다는 것은 바로 영주권 카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영주권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민간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고 해당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요 월급 퍼밋을 받고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페이스탑이 나오겠죠. 그 페이스탑을 가지고 인터뷰에 가시면 동시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신고하는 D9C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에는 매달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고용주가 고용세를 주정부에 냅니다. 그럼 주정부에 내면서 고용인의 소셜 넘버하고 받은 월급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인의 이름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한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고도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고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든가 그리고 근무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동료들과의 어떤 그 나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요. 만약에 회사를 옮기려면 가장 좋은 시기는 1년 후에 옮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통상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고용인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를 검사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1년입니다. 영주권 받고 1년 안에 그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 정도는 있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꼭 받아가지고 나오시고 그리고 W2를 꼭 받으시고 페이스탑 받은 게 있으시면 그 페이스탑을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시민권 심사할 때 그걸 보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고 해당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학생은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폰서 회사는 LA에 무슨 옷 공장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에서 이쪽을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이민간이 일단 의심을 합니다. 영주권을 줘도 이 사람이 LA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봉착을 합니다. 이런 경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용주한테 아주 이제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내용의
잡오파 레터, 고용하겠다는 편지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에서 이제 인터뷰는 4.85 인터뷰는 동부에서 하게 됩니다. 동부에서 할 때 왜 내가 LA에 월급 퍼밋 받고 일을 하러 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를 준비를 하셔요. 무슨 아직 학기가 남았다든가 여기서 뭐 아주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고용주 회사와 고용인이 이제 다른 주에 있다면 그 승인되는 시기가 아주 늦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고마운 사실은 뭐냐면 이민간이 의심을 하더라도 이민간이 자기 직권으로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은 이 사람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은 바로 거절은 못 지킵니다. 다만 펜딩 상태로 몇 년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이 이제 변호사가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해서 케이스에 대한 문구를 옥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한 2, 3년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고용주 회사가 2, 3년 후까지 이 고용인을 철저하게 고용할 거라는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4.85 신청하고 6, 7개월 후에 월급 퍼밋 받으면 바로 고용주 회사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주권 받는 프로세스의 전부인데요.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주권 받는 걸. 그리고 자기는 어카운팅 전공이고, 자기는 뭐 엔지니어 전공이고, 자기는 패션 디자이너 전공인데, 자기하고 맞는 고용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사회에 나와보면. 그리고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이민자의 신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아무 식당도 좋고 옷가게도 좋고 봉제공장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사장한테 자기를 고용해 줄 수 있는 사장한테 적당한 직책을 달라고 했어요. 훅을 줘도 좋고 캐시어를 줘도 좋고 그 다음에 어카운팅 클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책을 가지고 고용주가 이민 청원을 해주면 전공이 다르더라도 고용주가 고용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은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이 영주권의 시스템이라는 게 고용주의 고용의사를 보장해 주려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용주만 확실히 자기 편이면 이 전공하고 달라도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또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2개 정도 채팅창에 들어왔는데요. 예. 첫 번째 질문이 OPT는 셀프 임플로이먼트도 가능한가요? 라는 거거든요. 예,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에 이제 풀타임으로, 그죠?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 대신에 만약에 셀프 임플로이 하려면 비즈니스 라이선스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아니면 DBA 파일링 해가지고 이제 주정부에 이제 카운티에 등록하셔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되죠. 다음은 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나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영주권을 도로 가져가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셨거든요. 일단은 영주권을 받으면 사기로 판정되지 않는 한은 바로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 지금 고용주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바로 퇴사를 해버리세요. 그런데 이제 고용주는 화가 나니까 이민국에 이제 신고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가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민 프로세스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사기를 이제 증명을 하려면 프로세스마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의사만 가지고 사기가 이제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그 절차가 확실하다면 사기성이 없는 걸로 일단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만 영주권을 받고 내가 그 고용주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 시민권 심사에서 이 사람이 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그 회사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경우는 뭐냐면 고용주 회사로부터 페이스탑을 한 번도 안 받은 경우, 이게 제일 나쁘고요. 뭐 페이스탑을 받아도 뭐 한두 달 받은 경우 이런 것도 안 좋겠죠. 근데 페이스탑을 제가 일을 해보니까 페이스탑을 한 6개월 정도 받으시면 시민권 신청에도 대체로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려우시면 한 6개월 정도는 일하고 나오셔가지고 페이스탑 챙겨가지고 그래 나오시면 시민권도 쉽게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술가도 등록 제도가 있나요? 라는 거거든요. 예술가 등록이 뭐죠? 어떻게 하나? 어디 등록을 합니까? 질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고요. 다음 질문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하면 은행 잔고라든지 회사 사이즈가 OPT 받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할 때. 일단 이 OPT 제도는 리포트 제도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사를 받게 되면 그 OPT의 실효성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는데 OPT는 대체로 감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셀프 임플로이드 한다면 비즈니스 라이선스 받아 놓으시고 은행 비즈니스 구자 열어 놓으시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비즈니스가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OPT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한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감사가 나왔을 때 거짓말했다. 이래 되면 이제 불법이 되겠죠. 그런데 감사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OPT에서 신분상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까 그 질문 보완해 주셨는데요. 예. 셀프 임플로이먼트 할 때 예술가라는 신분 자체로 이렇게 따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예술 회사를 창립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 셀프 임플로이먼트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가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다. 페인터다. 그죠? 이래 되면 페인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페인팅을 해주고 얼마를 받는다. 그죠?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 자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술가 안 되는 거죠. 예, 비즈니스라는 거는 트랜잭션이에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 비즈니스 구자에 출입금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아까 6개월 정도 영주권 받고 일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예. 만약에 3개월만 풀타임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 일하면 나중에 뭐 시민권 심사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만약에 고용주 회사에서 영주권 내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예, 그 회사에 있기만 하면 파트타임을 해도 괜찮고 또 월급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급대로 안 받아도 시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 기간을 고려했을 때 뭐 최소 뭐 이게 풀타임 파트타임 다 합쳐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이렇게 하면 좋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 회사에 기간. 있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오래될수록. 이 신청자는 사기성이 없다고 판정이 돼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OPT는 보통 1년 정도 하잖아요. 스템 OPT 말고는. 근데 예, 지금 예. 영주권 신청하는 이게 프로세싱을 막 FM도로 보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OPT 받는데, 영주권 신청하는데. 영주권 신청하는데, OPT를 받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지, 영- 아니지. 내가 저기 OPT를 네. 받고 신청할 수도 있고, OPT 전에 네.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적정임금 신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거는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 신분일 때도 내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주권 프로세스는. 꼭 OPT를 받아야지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학생 신분일 때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적정임금 신청을 먼저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일 그러니까 때 자기를 고용해줄 예, 고용주를 찾고 예, 그다음에 그 고용주로부터 어떤 직책에 대한 그 적정임금 신고를 그때 한 후에 예,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일할 때는 OPT로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영주권 프로세스로 가면 거의 한 2년에서 길면 한 2년 반 정도 걸려요. 네, 네. 그래서 OPT 기간 1년 안에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예, 예. 근데 그 월급 퍼밋 받을 때까지 기간이 제일 빠르면 거의 한 1년 한 반에서 한 1년 1년 4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만약에 동시 적정임금 신청하고 예. 광고를 동시 진행하면은 또 2개월이 또 줄어들죠. 예. 예. 그러니까 잘하면 그 1년 안에 OPT가 만료되기 전에 485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5 신청만 하면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영주권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광고까지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OPT로 받은 후에 그 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예, 이제 워킹 퍼밋 받으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OPT 신분 아닌 그냥 워킹 퍼밋 받고 일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 485 신분 조정 신청서만 접수가 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일을 하려면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월급 퍼밋이 나와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래 되면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해서 180일 미만의 불법 노동은 할 수가 있어요. 영주권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 내가 꼭 돈을 생존을 위해서 벌어야 되겠다 하면 일을 하세요. 대신에 이제 180일만 안 넘으면 예,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현재 다른 분이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동시에 예, 추가 접수에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동시에 뭐라고요? 현재 다른 회사의 다른 분이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대요. 예, 추가로 한 명 더 추가로 이제 동시에 접수를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2명이 되겠죠? 예, 그럴 예. 경우에 문제가 없나 물어보셨는데요. 보통 문제 없어요. 보통 그래서 고용주 회사가 재정 능력이 2명 이제 지원할 수 있으면 2명도 되고 3명 지원할 수 있으면 3명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한 번에 한 회사에서 3명 이상 들어가면 이민국에서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명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고 2명까지는 예, 괜찮다. 예, 3명 이상은 들어가지 마시고 2명 정도는 쉽게 영주권을 나올 거예요. 만약 회사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탄탄하다면. 아까 그 저기 영주권 받고 뭐 풀타임 6개월이 아니고 파트타임 6개월 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회사에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뭐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일을 해보면 그 적정 임금보다 영주권 받고 낮게 받아도 시민권
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음.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민국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예, 파트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동시에 영주권 신청권에 대해서 또 질문을 추가로 주셨는데요. 회사 규모가 크면 여러 명 동시 접수할 수 있는 건지, 이게 2명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암만 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지. 그래 회사가 크면 클수록 네. 저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는. 그 재정적 능력만 보여준다면 예, 재정적 능력 보여준다면은 뭐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고. 예, 예. 그 뭐 어떤 회사 특정 회사 대상으로 너네 회사는 영주권 몇 명 몇 개야 이렇게 정해주는 쿼터 같은 게 있냐라는 또 질문도. 그런 거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뭐 중소기업인데요. 한 뭐 20명, 한 20년 되는 사람들 한 20년 동안 20명 내줘서 1년에 한 명씩 내준 거지.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1년 또 동시에도 제가 3명, 2명, 3명 넣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네, 다 하나 영주권 받습니다. 네. 단 이제 고용주만 끝까지 저기 도와주면. 예. 예, 뭐 추가 질문을 있으시면 예, 또 한 건 더 주셨는데 영주권 진행 중에 여행 허가서 신청 후 언제쯤 나올까요? 이런 문. 예, 그것도 월크 퍼밋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월크 퍼밋 카드가 이제 여행 허가서로도 이제 공용되는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시간은 조금 한 15분 남았는데 예. 뭐 추가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럴까요? 마치도록 할까 하는데요.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영주권이란 일단 쉽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좋아하는 고용주를 찾으시려고. 그 고용주하고 찾았으면 고용주하고 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도와주고 싶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다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과정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라는 거는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고용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적어도 2년에서 2년 반 동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신청을 철회해버리면 이제 바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잡코리아 USA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통해서 우리 고용주 회사를 빨리 구하셔가지고 이민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